제 주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부동산 투자, 재테크, 도서 이런 책을 읽는 사람보다 주변에 보니 자기계발 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많이 읽어보셨죠? 네. 우리 진짜 훈남 자청. 네. 역행자뿐만 아니라 웰싱킹. 또 이것도 네, 저희 켈리체님 정말 대단하시죠. 도서 추천 도서 시간에 또 함께 했죠. 네, 요 도서들이 또 이제 베스트셀러에 또 올라가 있고, 물론 저희의 그런 추천 도서 코너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저희 켈리체님과 자청님께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월부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네, 하여튼 잘 됐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과는 좀 사뭇 달라지는 느낌이죠. 작년에 자산 시장이 그렇게 뜨거웠을 때와 이렇게 좀 차가워질 지금 뭔가 달라진 이런 서점의 이런 풍경. 이게 진짜 우리만의 그냥 느낌인 건지 내 주변 사람들만 그러는 건지 요걸 한번 진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재테크 저물고 자기 개발이 떴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올해 아파트가 24년만 최대 하락. 뭐 세종, 대구, 대전, 인천, 뚝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난리죠, 지금 아파트들이나 뭐 일반 그런 다른 주택들 또한 매매가 뭐 뿐만이 아니라 전세가까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쳐다보기도 싫어요. 힘들어. 외국인 매도 폭탄에 우울한 개미.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오늘 봤던 것 같은데 2200 코스피 지수가 2200대로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300이 깨져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무심코 봤다가 저도 기분 잡침 그 잡채 돈 많이 들어가고 왜 이런 거를 해? 네, 저도 조금 짜증났는데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방송. 저 우울한 개미에 우리 너나이님도 들어가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담대 8% 압박, 라면 먹고 버틴다, 이자만 200만 원대 영끌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격한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대출, 그런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니까 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 또한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2022년에 이 도서 시장, 이 주요 트렌드, 요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교보문고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전년 대비 이 판매 신장률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딱 봐도 주식증권 마이너스 43.8%. 와, 진짜 저렇게 줄었어? 작년 대비 대박이다. 거의 뭐 절반 정도로 이 도서가 이렇게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작년 주식시장 어땠죠? 미쳤었어. 작년 코스피 3,300 거의 여름 전까지 찍을 뻔했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년에 되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쭉 빠지면서 그만큼 또 관심도가 사라졌고 이게 바로 나타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재테크, 경제, 경영, 도서 또한 마이너스로 이렇게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보니까 전년 대비, 지금 분야별로 판매된 도서에 대해서 전년 대비 그럼 어느 정도 빠졌느냐 봤더니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특히나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경제 경영이 마이너스, 전년 대비 26.3%로 전 분야에 걸쳐서, 맞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높은, 가장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뭐가 또 하나가 좀 플러스가 하나 보여요. 어떤 게 보이나요? 자기개발. 자기개발에 있어서는 또 사람들의 관심이 더 올라간 거죠. 원화채굴. 맞아. 원화채굴. 그렇지. 내 몸값을 올려서 현금 확보해야 한다 이거야. 지금 부동산, 주식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내 몸뚱이 믿자. 그렇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네. 내 몸값 올리자. 나 말고 믿을 게 없다. 그렇네요. 자, 요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자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서점의 그런 풍경이 이런 발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시장이 하락하니까 재테크 도서보다는 오히려 자기개발 도서가 사랑을 받는다. 너무 공감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시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계속 상승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그 시기에 2015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땠을까? 우리가 또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2015년도 베스트셀러,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주식, 부동산 아주 뜨거웠던 그 시기의 베스트셀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궁금하죠? 네. 2015년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야, 기억난다, 기억나. 야, 기억나. 읽었잖아. 우리 읽었잖아. 지대의 너비야, 기억난다. 읽었어. 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세상에. 읽었죠. 네. 대화의 신, 백종원의 추천하는 집밥 메뉴. 네, 이런 거 읽었어. 열심히 집밥했거든. 열심히 집밥했지, 저때. 자, 보니까요. 지금 분야로 한번 없네? 볼게요. 분야별로 한번 볼게요. 보니까 경제경영의 도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박. 다 거의 뭐 인문, 뭐 문화, 뭐 자기개발. 은근히 또 자기개발은 또 많이 보여요. 자기개발이 되게 많네. 하나, 둘, 제일 많네, 셋, 넷, 다섯, 여섯. 오, 거의... 백종원 사장님이 저 가정살림을 외로이 시키고 계시네. 탑이야, 탑. 탑이네. 아, 대박이다. 2015년도면은 어떤 시기였죠?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거의 그러니까 오랜 침체기 끝에 정말 사람들이 무관심한 지경이었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 2015년 그래 그때 샀어야 했어.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그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 2021년 베스트셀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베스트셀러인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대박. 확 이 분야별로 보면은 딱 느껴지죠. 경제경영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나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2015년에 거기다가 보니까 어떻게 경제경영 그것도 주식책이잖아요. 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은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2등이에요? 2등이 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해서? 거의 모든 되게 성인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네. 뿐만 이렇게 4개의 책이 2021년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했었던 그 시기에는 오히려 사람들은 정작 관심을 안 가졌고 어떻게 보면 작년은 부동산도 거의 최고점을 찍었었고 주식도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때 매수하고 그때 사셨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많이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흔히 우리 투자 경험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중과 반대로 가라. 돈을 벌려면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네요. 정작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관심을 또 다른 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요것만 봐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일단 2022년도는 자기 개발이 지금 크게 늘어났었죠. 다른 그 경제 경영 도서에 비해서 자기 개발 도서가 득세하는 지금 이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또 2023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뭔지 아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결혼 9년차, 직장생활 18년차. 뭐야, 30대 이거. 워킹맘. 네, 청남 강주에 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PR 시대 너무 촌스러워. 세상에. 이게 뭐냐면,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이제 처음 가입을 해서 요 자기소개란에 올린 건데, 시기를 보세요. 2015년이었어요. 자, 2015년이었으면 뭐였죠? 사람들이 재테크가 아니라 그 자기 개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 시기였어요. 자, 요건 누구야? 요건 뭐니? 안녕하세요, 노나인입니다. 네, 노나인님인데요. 노나인님도 나 진짜 얼굴 빨개졌어. 시기가 2015년이에요. 그쵸? 너무 창피해. 근데 전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나 이거 얘기하지 마, 제발. 이거 보세요. 너무 창피해. 일단 뭐 간단한 자기소개. 부끄럽지만 별다른 재테크 없이 살아왔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자, 요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요거 2번. 버킷리스트가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버킷리스트를 적다 보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굳이 체계화를 해보자니 말 그대로 버킷리스트가 있고 그 버킷리스트를 위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에 앞으로의 제 10년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저런 분이 이렇게 이제 또 바뀌신 거죠. 너무 공개 처형당했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 봐봐. 여기서는 버킷리스트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단어만 계속 반복을 했던 경우입니다. 자. 이제 얼른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계속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버킷리스트 거기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시기를 보세요. 이 너나이님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던 그 시기가 2015년이었던 거예요. 그죠. 안 좋을 때였지. 그렇죠. 뭐 저랑 비슷한 그런 시기에 하셨는데, 요 시기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저 또한 2007년에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했어요? 부동산 주식했어? 2007년에 떠오른 그때 제가 펀드? TV를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 펀드로 뭐 수익률 몇십 프로 막 이런 게 TV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대세는 펀드구나. 그래서 서점을 갔더니 온 그 매대 거의 펀드, 주식 이렇게 안 거예요. 자, 나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따라가야지. 대세를 흐르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한 8개, 9개를 가입을 해서. 펀드? 네. 분산 투자한다고. 차이나 펀드, 브릭스 펀드, 국내 펀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007년이면요, 코스피 지수가 거의 2000까지 올라왔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2008년에 뭐 왔죠? 서프라임. 그러면서 그 코스피 지수 2000이었던 게 거의 90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토막이네. 제가 가입했던 그 펀드들은 다 마이너스 60, 7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제가 한번 그때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2015년에는 왜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게 됐냐면 필요했었어요. 내가 이 주류에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린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재테크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너나이님은 왜 저 때였어요? 그냥 버킷리스트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많이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랬어요. 버킷? 자폭해. 저는 사실 저 시기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딴 게 없었고요. 그냥 결혼하면서 암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없나? 이랬어요. 사실 저 때 시장이 안 좋은 시기인지도 몰랐어요. 맞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때 어쨌든 코크와 너나이님은 있던 그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자,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에요. 갓생 살기 뭔지 아시나요? 나 갓생 살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갓 같은 생을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내가 모르겠냐, 솔직히. 진짜. 그리고 버킷리스트 그만해.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들, 그만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네, 갓생 살기. 네, 갓생 살기, 네.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요즘 오운한 또 뭔가요? 나 저거 오늘 운전 완료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운동 완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개념으로 또 자기 몸 관리를 하는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스타그램 공부하는 거 올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SNS를 뭐 내가 소비하는 거, 내가 놀러 간 거, 먹은 거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지금 세대들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 월급 200달러로 지금 몇 달 있으면 1억을 달성했어. 할 것 같아. 대단한 거죠. 그리고 29살이에요. 그럼 월급 250만 원 받는다 치고, 그럼 한 50만 원 쓴다 치고, 그러면 월 2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억이 되려면 5년이에요. 4년 4, 5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29살인데 1억을 모았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근데 나 이렇게까지 했더니 날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이 연말에 날 위해서 이 정도 쓸 수 있잖아? 라고 그럼 나 뭐 사줘?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뭐 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의 또 이제 또 경험자분들께서 댓글을 다다다다다 달아줍니다. 네, 너 20대구나. 자, 20대한테 맞는 명품 가방을 내가 추천해 주겠어. 라고 들어온 게 요거 뭔지 아나요?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흐름 끝내, 진짜. 99만원. 99만원 정도면 요만한 카드 지갑 정도는 우리가 또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요게 얼마냐면. 아, 이게 언젠데요? 이게 지금이야? 지금이지, 지금. 지금 딱 보니까 디자인도 요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500만원 하지 않을까? 500만원. 그래도? 자, 500만원일까요? 이거 가방이 좀 작아요. 작은데도 스몰백이에요, 스몰백. 뭐, 라지는 더 비싸겠죠? 얼마 하는 거야? 750만원. 크게 한 더 장난? 요만. 얼마나 했다고? 손바닥만 해? 진짜? 이만하다고요? 요만한? 오케이. 예, 그러니까 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게 75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한 해 고생 나 했으니까 진짜 너무 칭찬해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작년에도 날 위해서 주는 선물 했을 거예요. 그거 어디 있는데? 한번 찾아봐.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기억도 안 나겠다. 진짜. 기억도 안 나고 어디엔가에 또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죠. 이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3년 후에 정말 나한테 의미 있게 남아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도요, 네, 해년이 뭐야, 매 월마다 저에게 선물을 줬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날 위한 선물이 아닌 2016년 다음에 계획을 저렇게 쫙 짰습니다. 바로 저의 2016년 계획을 짰던 건데, 되게 분야를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했는데, 보면은 다 이룬 건 아니에요.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보면은 체중 유지가, 네, 실패했네요. 네, 체중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표를 세우고,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맞춰야 되지만,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거죠. 네, 자, 건강 유지, 건강검진 실시, 완료! 아주 건강해. 네, 건강검진 이제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충분히. 네, 또 한 거 있어요. 완료.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있어요. 완료, 뭐죠? 여우 같은 아내. 둘만의 데이트, 낭구님의 요리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감탄하기. 저게 계획이냐? 저게, 요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리 맛있게 먹고 감탄하기가 계획이야? 미치겠네, 진짜. 네, 실적이 제일 좋네, 저게. 가장 뿌듯해. 혼자 뿌듯해. 1등. 네, 근데 또 실패한 건 있어요. 또 자녀에 대해서는, 또 좀 많이 못한 부분이 또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요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또 그리고 내가 공부할 거, 그 경제적인 부분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나갈지를 세세하게 기록을 짰었고요. 거기에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완료를 했네요. 이거는 100%. 대출금 전액 상환하고 우리 시어머님의 차량을 또 교체해주고 투자금 마련하고, 와우, 요거는 이제 100% 다 완료를 했고, 또 근데 요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또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경제신문 읽기, 네, 50%네요. 과제하고 재테크 특강 수업 듣고, 그리고 월부 스터디 같이 공부하는 거 참여하고, 도서 40권 독서. 하지만 50%. 와, 그래도 20권 많이 봤네. 20권 어디야? 그전에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요런 식으로 다음 해에 계획을 짜보는 게 오히려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내년에 한 해라는 그 시간을 나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건 뭐죠? 익숙하지 않나요? 글씨체 익숙하죠? 네. 내 삶을 바꾸는 시간. 그것이 지금의 나에겐 최우선. 진짜 간절했나 봐. 네. 너나이님의 2018년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 다이어리죠? 일정표, 그 스케줄에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다니던 회사 책상이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 더 볼게요. 이건 한번 좀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저의 여러 가지 역할 중 너나이라는 투자자로 횟수로는 4년차, 만으로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놓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시나요? 1월, 2월, 3월 다이어리를 들춰보았을 때 뭔가 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닥쳐오는 일들 해결하는 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방향으로의 시간을 확보하고 악착같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다르네요. 처음 썼을 때 그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와 또 지금 어느 정도 그 투자자로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여러 그런 고민과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그렇네. 글에서도 애썼던 것 충분히 같아요. 느껴지네요. 나 저 다이어리에 저거 혼자서 책상에 점심 먹고 앉아서 저거 쓸 때 생각이 나네요. 2018년으로 바뀔 때 되게 좀 약간 하여튼 비장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엄청. 네. 되게 그런 느낌이 요 글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나인 진짜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또 2018년에 대해서 또 계획을 또 잘 세우고 계시구나. 악착같이 지켜내시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저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다가온 그 기회를 꽉 붙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너나인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또 강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미 그때 그 내 집 마련 강의 말씀하셨었죠. 근데 이게 마감이 다 빨리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주실지 몰라가지고. 또 저희도 그 강의할 때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받는 대로 막 받으면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다른 그런 그 여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를 제한해놓고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냥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남는 게 있어야지. 뭐 그냥 강의 파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니까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저도 놀랐고 그래서 좀 부랴부랴 저희가 연말 프로모션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강의 중에 연말이니까 좀 싸게 많이 수강료 많이 깎아가지고 좀 부담 없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게 해드리는 거 어떨까 싶어서 70% 연말 특가 행사를 했어요. 네,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1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 갓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갓생이라는 게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결과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연말연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급하게 70% 연말특가 행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브닷컴 검색해 보셔가지고 오시면 제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저보다 뭐 더 뛰어난 되게 재테크 고수분들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저희가 이제 또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그 시장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고 하지만 또 그 관심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투자와 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또 없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2022년에 남들이 자기개발 여기 그쪽으로만 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재테크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지금 시기에 준비를 하는 게 그러면 추후에 다가올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